지역을 역어로 쫀이죠. 우리가 쫀에서는 학습의 목표가 뭐였던가요? 대상과 절차였죠.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나. 그리고 절차라는 것은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나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그렇죠.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결정권자 공부하셨잖아.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가 여기는 시장 운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 절차는 무슨 절차?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요 6개는 전부 일단 그렇게 기억합니다.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절차는 끝내고 절차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도 용도지역에서 우리 학습 목표는 요 용도지역의 종류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 빨리 좀 기억해 주셔야 돼. 3, 4월 달 가면 이제 지정 목적을 봐야 되거든.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던가? 개발할 토지와 보존할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개발할 용도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전부 그렇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비도시지역에는 뭐가 있던가요? 관농자가 있죠. 관농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4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란 말이 있죠. 45페이지 맨 밑에. 얘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결정권자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제 변경하시겠죠? 변경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되어 있죠. 주상공록 되어 있고, 다음 편 넘겨보시면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요 관농자를 우리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비도시지역, 우리가 쉽게 시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생각하시는 도시지역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도시 있잖아요. 그게 도시지역이야. 우리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신 도시군하고 요 도시는 달라요.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잖아. 부산시 전체가 도시야. 근데 부산시를 놓고 용도지역을 나눈다고. 부산시는 도시지역도 있고 비도시지역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도시역이 관농자인데 관이 뭐예요? 자꾸 읽으셔야지 입에 이제 귀에 들어갑니다. 농이 뭐예요? 자가 뭐예요? 자, 관농자. 그리고 우리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하고 관농자, 도관농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 지역인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목적이 보존이에요, 개발이에요? 이는 보존 목적입니다. 보존을 하는데 얘는 왜 보존을 하는가요? 농업, 임업 진흥이죠. 농림업 진흥. 농림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개발 안 하는 땅이 뭐다?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림업 등의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 목적인 지역이죠. 생산 목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보존하는 자체가 목적이다. 행위 제한은 어디가 제일 셀까? 자연환경. 이거는 뭐 무조건 뭐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일 셉니다. 이 두 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성격도 명확해서 개발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관리지역이라는 놈은 성격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 성격이 명확한 건 두 개야. 개발하는 도시의 지역하고 보존하는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는 성격이 명확해. 성격이 명확하지 않는 관리지역은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맞아 관리하자. 얘는 완벽하게 보존이다, 개발도 있다. 보존과 개발이 병존하는 그런 성격이 명확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시골에 내가 땅이 있다면 농림이나 자연환경보다는 무슨 지역인 게 좋을까? 관리지역이면 개발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하는데 성격이 안 명확해. 안 명확하는데 관리하다가 이 도시적으로 보내줄 땅도 있어요. 관리하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농림적으로 보내줄 땅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지역은 당연히 몇 개로 구분될 수밖에 없어.
도시적으로 관리하다 보내주겠다. 이걸 무슨 관리? 거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오죠.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관리를 하다가 무슨 지역으로 보내주겠다?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언뜻 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말 있죠.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럼 시골 중에 제일 땅값이 비싼 게 계획관리가 되겠죠. 요 계획관리. 그 다음에 관리를 하다가 농림지역으로 보내줄 땅이 있어. 농림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생산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생산관리지역. 그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지역처럼? 농림지역처럼. 농림지역에 준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관리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자, 그래서 우리는 관리지역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 외우셔야 돼. 개생보. 외우세요 지금 개생보. 자, 시골지역은 관리지역이 개생보 세 개로 나눠지고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 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시골은 용도지역이 몇 개밖에 없어? 총 5개밖에 없죠. 5개밖에 없어. 관리지역 3개, 농자 해가지고 5개 용도지역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은 앞에 보면은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으로 구분했죠. 한번 읽어볼까? 주가 뭐예요? 주거지역. 상이 뭐예요? 공이 뭐예요? 녹이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상공록을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상공록을 도시지역이다. 자, 이게 지금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 내용이잖아.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우리 국토를 이용할 때는 개발하려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나누고 관리할 땅을 개생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농림자연환경보전 나눠서 관리해라 라고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정했다고? 국회에서 정한 거야. 국회에서 정한 법을 뭐라고 불러?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은 나중에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뭐를 준다고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줘야 정부에서 뭔가를 갖다 집행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입법부 국회가 있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하고? 법률이라고 하고 이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한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르고? 명령이라고 불렀죠. 명령.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명령을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이고 그 밑에 각종 부령.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 아시겠죠? 환경부 하는 부령이 있어요.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교통부령은 법령이야. 법령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얘하고 이거하고 명령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거야.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신설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게 대통령하고 부령이죠. 그럼 우리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영대로 시행하란 말이죠. 부령을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행규칙이라고 하지요. 이런 용어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시는 6개 공법 있죠? 공법은 다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 첫 번째,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주면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령, 시행규칙이 나오고 3단계로 돼 있다니까. 그 실제로 집행은 뭘로 집행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그 세부 규칙이 부령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법령이라 부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건 어디서 만든 거야? 국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시행규칙. 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이거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법령.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면 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아시겠죠? 법령. 농지 법령. 도시개발 법령. 이렇게 부른다고. 법령하면 이 세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법령은 우리 국토 전체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대통령에서 집행하지 않고 대통령에서 일부는 또 뭘로 위임을 한다? 지자체 네가 알아서 해라.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도 법이에요. 지자체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자체 조례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했었죠. 법령을 공부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고, 법률은 도시를 뭘로 나눴어? 관리지를 어떻게 나눴어? 이렇게 나눴잖아. 요거는 법률에서 한 거예요. 국회 자체에서 나눈 것이고, 이제 국회에서 요거 근거를 줬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요 도시적 주상공록 있죠? 요걸 대통령령으로 또 뭐 한다고? 세분을 합니다. 요 세분은 뭘로 세분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세분하는 거야. 지정이든 이런 세분이든 절차는 전부 무슨 절차요? 다 관리계획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시겠죠? 누가 세분 결정해? 누가? 결정권자라니까. 절차는 다 관리계획이라니까. 이것들은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라는 건 법률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으로 나누는 것이고, 여기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으로 나누는 것이고, 조례로 지정해도 세분해도 조례로 하는 것도 우리 만약 아까 용도지구는 조례를 만들었잖아. 지역은 없었지만 다 무슨 절차야? 다 절차는 관리계획이야. 대통령령으로 주상공록을 세분을 했어요. 그러면 주상공록을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세분하던가요? 주거지역을 어떻게 세분했어? 전일준이죠. 전이 뭐예요? 전용주거 1위 준이. 자, 전용주거가 전용주거가 몇 개로 나눠져? 일반주거가 몇 개? 그래서 주거지역이 총 몇 개? 6개씩. 2 더하기 3 더하기 1은 6개야. 준주거는 나눠줘야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자, 똑같이 전일준으로 나눠지는 게 어디더라?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도 전일준으로 나눠집니다. 공업지역이 몇 개? 주거하고 공업의 차이점은 주거는 전용주거가 2개로 쪼개지고 일반주거가 3개로 또 세분되죠. 근데 공업지역은 전일준 세분 안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상업지역은 중일 유건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땅값이 비싼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중일 유건. 이거 11월, 12월 달에 안개하고 오셨으면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죠? 녹지적은 어떻게 나누죠? 보생자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3개죠. 요걸 나중에 외우고 계셔야 건폐율, 용역률, 수치도 외우고 나중에 할 일이 많아요. 종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주상공록을 몇 개로? 16개로 세분을 했네.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5개, 법률에서 여기 도시역은 대통령령에서 또 16개를 나눠가지고 총 몇 개? 21개 용도지역으로 나눈다. 요거는 어디에서 나눈 거예요? 법령에서. 그런데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게 있다고 했지요. 요 주상공록은 또 세분이 가능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거는 뭘로 또 세분을 한다고? 조례로 세분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하죠. 그러나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야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뭐밖에 없어? 주상공록밖에 없어. 자, 주상공록을
대통령역이든 조례든 세분한다 그랬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조례로 용도지구를 새로운 걸 지정할 수 있다. 없어. 지정하는 거 없어. 주상목록을 필요하면은 세분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세분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절차는 다 무슨 절차다? 관리계획 절차죠. 그 용도지역 종료 빨리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8페이지까지 보셨고 49페이지에는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죠. 결정권자 앞에서 했죠. 국장시도 대도시장이고요. 지정 절차는 원칙은 국토개법에 따른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고. 근데 거기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3월달 볼 겁니다.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52페이지로 가. 이제는 뭐를 공부하실 거냐? 용도지역의 대상을 공부하신 거예요. 절차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만든 제도다? 행위제한. 그래서 행위제한 공부해야지. 용도지역에서는 하이라이트가 행위제한입니다. 우리 시험에 늘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게 뭐다? 그게 행위제한이에요. 물론 작년 시험도 나왔는데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에 뭐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건축 제한을 하고, 두 번째, 건폐율을 제한하고, 세 번째, 용적률을 제한을 하지요. 작년에도 뭐 수치 외우는 거 나왔고, 건축 제한 나왔고, 두 문제 나왔죠. 이 건폐율 용적률은 국계법뿐만이 아니고 건축법에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건축 제한이 요즘에 참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와요. 자, 건축 제한이 뭐냐면은 그 건축 제한의 의의라고 제가 적었는데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건축 제한이 뭐냐면은 책을 한번 볼게요. 52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지역의 생기제한 있죠? 그 옆에다가 세 가지를 좀 적어달라고 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행위 제한 내용이 세 개라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개인데 그 중에 우리는 뭐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 제한부터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밑에 1번에 건축 제한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용도지역에서 건축물부터 가로로 묶어보세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거기까지.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적어놨죠?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에는 건축물만 짓습니까? 그 밖의 시설도 짓습니까? 그 밖의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건축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 뭐를 정한다? 용도, 종류, 뭐까지?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는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제한은 용도하고 종류는 거의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응? 종류를 용도로 구분해 놓은 건데 규모는 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제한 내용에 보면요. 청수나 이런 걸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의의를, 이 말을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게 건축 제한인데 싹 잊어버리고 건축 제한이란 건축물의 용도, 종류 요걸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금 21개잖아요. 21개. 그리고 조례로 또 세분할 수도 있죠. 그 하는 목적이 뭐라고?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겠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내 토지가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 이게 건축 제한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밑에 보면 표가 있죠. 1번 일종 전용 지역을 정한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박스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2번 이종 전용 지역을 정한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죠. 넘겨보면 3번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너 나와봐야 안 본다 이 말이지. 너 나와봐야 외울 수 있어 없어? 못 외우지. 그러니까 21개 용도 지역마다 이걸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21번까지 있으니까 21번은 무슨 지역일까? 맨 끝에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겠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놨겠죠.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해놨겠죠. 20번에 보면 정해놨다고. 그게 건축 제한이야. 그러면 그 건축 제한은 21개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암기하는 것은 도저히 뭐하고 불가능하지. 어떻게 다 여기서 책에도 안 넣어놨는데. 그러나 뭐는 알고 가자. 그걸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정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국토개법에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번 진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자.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에 있는 표라고? 대통령령에 있는 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관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올라갔죠. 해당 용도 지역의 시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표는 못 외워도 대통령령에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갑니다. 이제 건축 제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대통령령을 열어서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건축 제한 살펴봤어요. 무시하시고 넘어갑니다. 한 장당이면 건폐율이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요 두 가지는 3월달 가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3월달에는 수치를 외워야 돼.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수치가 다 다르거든. 자, 건폐율 용적률은 의의하고 공식 두 가지를 정리하자고 했죠. 건폐율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대지예요. 대지 면적은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르죠? 다 다른 대지 면적이 있어. 그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몇 %까지 대지 면적에 대해서 몇 %까지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패자가 덮어버린다는 뜻이거든. 우리 은폐한다는 말 들어봤죠? 덮어버린다. 뭐를 뭘로 덮어버리느냐. 이거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대지가 이만큼 있으면 건축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건축물로 덮어버려. 하늘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내려다봤죠?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면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축 면적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건 건축법에 가서 공부해요. 그럼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위에서 바라본 면적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면 대지가 이만큼 보이고 건축 면적이 이만큼 보이죠? 그러면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몇 %까지 지을 수 있느냐.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들어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대지의 50%까지 건축 면적을 짓는 거죠. 이걸 우리는 건폐율 몇 프로? 건폐율 50%. 항상 기준은 뭐다? 대지.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밖에서 물어. 야, 건폐율 50%가 뭔 뜻이냐 물으면 대지 면적의 5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니까. 대지 면적의 50%까지. 뭐를? 이게 중요하지. 대지 면적의 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안 돼. 건축 면적을 50%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자, 건폐율 60%란 말은 무슨 말이다? 대지 면적의 60%까지만 건축을 지어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나머지는 건물을 짓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뜻이죠. 50%까지만 지어라, 60%까지만 지어라는 말은 나머지는 건물을 짓지 말고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공지. 그러면 우리 건폐율은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공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수직적 제한이다, 수평적 제한이다. 수평적으로 공지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자, 만약에 건폐율이 90%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대지 면적의 90%까지만 건축 면적을 짓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세요. 이런 뜻이라니까. 만약에 건폐율이 100%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대지 면적의 100%를 짓는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지에 꽉 들어차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최고 높은 건 90%입니다. 90%. 물론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 그럼 이런 얘기지. 건폐율이 50%, 60%, 90%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는 뭐를 공지로 남겨둬라. 여기는 몇 프로 남겨둘까? 여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공지를 확보하자는 게 건폐율의 목적이다. 그러면 공지를 확보하는 목적이 뭘까? 이 공지가 있어야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불이 났을 때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연소되는 걸 차단하고 아시겠죠? 이런 목적으로 공지를 확보하는 게 바로 뭐다? 건폐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건폐율. 이걸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건폐율은 무슨 면적분에? 대지 면적분에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자, 이 분수식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읽는 겁니다. 밑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아시겠죠? 그럼 건폐율이라는 놈은 대지 면적을 규제하는 거다.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다. 건축 면적을 규제하겠다는 거야. 대지 면적은 다 다르니까. 그 대지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몇 프로까지만 지어라. 위에서 내려다 뭐 그림이니까 수평적인 공지 확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얘는 무슨 면적의 비율이다?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죠.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의 비율이다. 자, 여기도 항상 기준은 뭐가 기준인가요? 대지가 기준이에요. 대지 면적은 다 달라. 대지 면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비율을 정하는 게 이번에는 용적률입니다. 이 적자가 쌓아 올린다는 거죠. 적치한다, 적재한다, 쌓는다는 뜻이야. 뭘 쌓느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하층은 빼고 얘기할게요.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각 층의 바닥이 40제곱미터로 똑바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연면적 할 때 연자는 합한다는 뜻이에요. 면적을 다 합한 게 연면적이야.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을 전부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인가요? 40짜리가 4개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혹시 책에 나와 있습니까? 연면적? 연면적이라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58페이지 나와 있죠? 57페이지 있어요? 연면적이란 57페이지 맨 밑에 있네. 57페이지 맨 밑에 의의 첫 번째 줄.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아시겠죠?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그러나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다음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4개 나와 있죠. 뭐 전에 입문과정에 제 지하층 빠지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거는 나중에 다음에 공부하시면 돼. 어쨌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다? 160이지. 그러면 연면적 합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라며, 그럼 이게 연면적이잖아. 연면적 합계란 말은 건물이 한 동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연면적 합계라고 부르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라 불러? 연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대지는 100인데
연면적을 얼마까지 지어놨어요? 160까지 지어놨네.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연면적을 지었어? 160%까지 지은 거지. 그래서 이 건물은 용적률이 몇 프로? 160%. 응? 이해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 야, 연면적, 용적률이 700%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용적률이 700%나 말은 무슨 말이다? 무조건 대지 면적의 700%인 뜻이에요. 근데 대지 면적이 700%인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뭐를 700%?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700% 할 수 있다는 거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70% 하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70%를 짓는데 뭐를? 건축 면적을 짓는 거야. 그럼 건폐율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지 면적이 몇 프로니까 얘는 100%짜리 없다고 그랬죠? 최고 높은 게 90%예요. 근데 용적률은 얼마든지 큰 게 있을 수 있죠. 1000%도 있고, 최고 뭐 법에서는 1500까지도 정해놨어. 그러면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위에 바닥 면적, 아시겠죠? 연면적을 적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공식을 적으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죠. 연면적의 비율. 이걸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건축 면적은 건폐율하고 관계 있는 거고, 건폐율은 뭐를 규제하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뭐를 규제하는 거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면적이 얼마예요? 물으면 용적률 찾아야지. 건폐율 찾으면 안 돼. 건축 면적 물으면 건폐율 찾아야지 용적률 찾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자, 우리 교재 아마 건폐율, 용적률이 이번에 뭐 일부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보실 필요 없고, 우리 60페이지 그거 하나만 살짝 확인하고 갑시다. 60페이지 맨 밑에 4번 그 밖의 제한 해가지고 미지정 지역의 행위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뭘 공부하셨는데 용도 지역을 공부했지요. 용도 지역은 요 세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 요 세 가지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세분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거든. 자, 물어봅시다. 아까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있어야 돼? 없는 땅도 있어? 다 있어야 돼.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없어. 그런데 미지정이란 말은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요? 다 있어야 된다면서. 이거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내가 다방에 가서 커피를 아직 안 시켰어. 커피 안 시켰어. 그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시키겠다는 거야? 아직까지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다방에 앉아 있다는 건 당연히 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럼 이런 얘기지. 용도지역이 도관농자로 구분이 안 됐죠? 그럼 내 땅이 용도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구분이 되어야 여기에 요 세 가지 행위를 제한받아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어. 다방에 와서 손님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시키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방 내지는 뭐 갖다 줘야 돼? 그렇지. 그때는 아무 맛도 없는 물만 갖다 줘. 물만 계속 갖다 줘. 물만 계속 갖다 줘. 시킬 때까지. 그러면 도관농자 구분되기 전에는 제일 맛없는 걸 적용해야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할 게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되기 전까지는 행위제한이 제일 센 놈이 어디라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요 지역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 한번 볼까요? 도관농자 동그라미 치세요. 미지정에 도관농자 동그라미 쳤죠? 맨 밑에 4번, 1번, 4번에 1번. 도관농자 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이라고 한다. 그럴 때 행위제한은 어떻게 한다? 용도지역, 지금 뭐 이때 쓸데없는 말을 적어놨어. 용도지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역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용도지구는 지우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축제한 빗줄.
그 다음에 건폐율 밑줄, 용적률 밑줄. 요 세 가지 규정이죠. 세 가지 규정은 무슨 지역을 적용한다 밑줄?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미세분 지역 있죠. 자, 미세분된다는 건 도관농자 중에 세분되는 건 무슨 지역만? 무슨 지역만 세분돼? 요거 두 개만 세분되죠? 관리지역은 어떻게 세분되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세분되죠? 대통령에서 16가지 세분을 했잖아. 근데 우리 동네가 도시지역 관리지역까지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관리지역인데 무슨 관리지가 결정이 나야? 행위지역 세 개가 다 다르거든. 도시지역도 주상공덕인지 뭔지 세분이 되어야 행위지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세분이 안 된 거야. 도시지역까지는 결정 났는데. 그럼 제일 맛없는 거 갖다 줘야지. 제일 맛없는 건 도시지역 중 주상공덕 중에서 무슨 지역일까? 녹지지역이겠지, 녹지지역. 제일 행위지역 센 놈이 녹지지역 아니에요. 녹지지역도 세 개로 나눠지잖아. 보생자. 그러면 보생자 중에 제일 행위지역이 센 놈, 제일 맛없는 놈이 누굴까? 보전녹지. 그러니까 도시지역까지 결정 났는데 세분이 안 되면 무슨 지역 적용해? 보전녹지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자, 관리지역까지는 결정 났어. 근데 세분이 안 됐어. 계획관리지 세분이 안 됐어. 그럼 행위지역 가장 센 놈 뭐예요? 보전관리지역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세분. 도시지역은 총 16개 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 지역이라고 한다. 돼 있고 2번 니은 봅니다. 또치 용도지구는 없애버려야죠.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밑줄, 건폐율 용적률 밑줄 요 세 가지 행위를 적용할 때 용도지역에 괄호를 묶어야죠. 도시지역인 경우는 무슨 지역? 보전녹지죠. 보전녹지. 괄호 묶으세요. 관리지역인 경우는 무슨 관리? 보전관리.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마무리를 짓고 용도지구로 가야죠. 용도지역에서는 뭘 했어? 그러면 대상, 절차, 그리고 뭐 행위 제한. 여기 생각이 나야 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했는지가 생각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막 쉐리 외워놨어. 얼마 외워. 근데 그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고 막 용적률 수치는 막 경상도 말로 쉐리 외워놨어.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공부를. 우리는 용도지역에서는 대상 절차 행위제한 하는데 그 행위제한 3개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거야. 그럼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서 공부했어? 어디에서? 그렇지. 용도지역에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용도지역에서. 나중에 용도지구나 구역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 특별규정이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용도지구로 가는 거죠. 용도지구도 학습 목표는 똑같아요. 대상과 절차야. 용도지구를 어디를 대상으로 목적으로 지정하나. 뭐 올해 시험에 당연히 요건 목적 물었죠. 절차. 절차는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나? 대답해 보실까요?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 그렇지. 결정권자 관리계획. 그럼 이제 됐어. 절차는 이번 진도는 그 정도만 하면 됐고. 자, 용도지구도 결국은 행위제한 하는 거죠. 그런데 용도지역하고 비교해볼까? 지역에서는 행위제한 몇 개 했어요? 지역에서는 몇 개 했어? 3개 했죠.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용도지구는 건축제한만 합니다. 아까 제가 용도지구가 뭐라고 했죠? 용도지역에서 하는 행위제한을 강화화는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이미 했죠. 했는 걸 지구로도 강화화는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용도지구였어요. 자, 뭐 이번 진도의 학습 목표는 당연히 용도지구 존경하는 겁니다. 요걸 초반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애먹지 않아요. 자, 용도지구를 지정해 봅시다.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몇 개 지정하던가?
9개를 지정했지요. 우리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거 있고 없고? 없고. 근데 용도지구 특징이 뭐였죠? 지역하고 차이점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잖아. 급해 넣는 강황.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용도지구는 뭘로도 지정이 돼? 조례 내용까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조례로 무슨 지구를 지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되겠지. 용도 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주상목록을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부는 되지만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조례는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마시면 되고, 이 법에서 정한 9가지를 역시 또 뭐를 해요? 세분하죠? 요 세분도 뭘로 세분해? 대통령령. 그런데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만 세분한다, 조례로 세분도 한다? 조례로도 세분합니다. 아까 용도지역도 주상목록 세분은 조례로 가능했잖아.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주상목록. 용도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도 4개예요. 뭐라고 해줬어요? 가볍다, 경, 무겁다, 중, 특별히 무겁다, 특. 우리 경관지구 중에 무슨 경관? 그렇지, 특화경관. 그래서 4가지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세분되는지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지, 조례로 세분하니까. 요 4개를 조례로 세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게 몇 개? 5개. 이 5개를 뭐라고 외웠던가? 보경방취계죠. 보경방취계.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서 정한 9개 중에 5개를 외웠네. 보경방취계. 요거는 대통령으로 뭐 하는 거? 세분하는 거. 세분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겠네. 그걸 뭐라고 외웠어요? 복고특방. 그래서 총 9개. 복고특방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요거 외우는 거, 요거 외우는 거. 이거 이름 잘 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 정리해 봅시다. 법률상 용도지구 분류되어 있죠. 법률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볼까? 법률. 법률에서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은 누구죠? 결정권자.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권은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9번. 10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9번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고 4개는 세분이 안 되는 거죠. 세분이 안 되는 걸 찾아볼 겁니다. 세분이 안 되는 걸 복고특방이라고 해서. 자, 복부도 찾아볼까? 맨 밑에 9번에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에는 이제 그 개념을 목적을 공부할 거고 오늘은 요 이름 익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분 안 되는 거고 복고. 고가 뭐예요? 저 위에 2번.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세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고도지구. 자, 특이 뭐예요? 8번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대통령으로 세분이 안 돼. 근데 얘는 아까 나 경, 중, 특 할 때 조례로는 세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고, 특, 방이 뭐예요? 저 위에 방화죠. 방지하고 방화 바꾸면 안 돼. 방화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거죠. 그 보신 김에 밑줄 겁시다. 방화가 뭐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거죠. 화재 위험. 그럼 방재는 뭐예요? 풍수해, 산사태, 지머리, 붕괴, 그 밖에 밑줄.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재해 예방은 방재고 말 그대로죠. 방화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고특방이라고 그래요. 그 4가지 동그라미 쳤지요. 그 4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개는 대통령으로 세분이 되죠. 그게 밑에 2번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동그라미 치세요. 2번에 맨 밑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얼마 한다? 3번. 3번 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치시고. 누가? 누구겠어? 결정권자지. 무슨 절차? 관리계획 다 똑같아.
아시겠죠? 지정이든 세분이든 다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맨 밑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요 5개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신 거야? 보경방취계라고 외우신 거예요. 그 5개 보경방취계를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렇게 세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분 종류를 이번 진도에서 좀 기억을 해버리고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경방취계죠. 보경방취계 순서, 우리 책 순서와는 달리 그냥 우리가 암기하신 대로 한번 볼게요. 자, 보호가 무슨 지구예요?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보다 보존지구다. 보존지구 너무 틀려. 보존지구는 저 작년에 없어졌어.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뭔가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첫 글자 따볼까? 뭐를 보호해? 역중생이죠. 역중생. 우리 불쌍한 중생, 역중생을 보호한다. 역중생을 보호한다. 이게 보호지구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 역사, 문화, 환경. 아시겠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름을 익히셔야 돼. 자꾸 읽어야 돼. 중이 뭐야?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나중에 중요시설물이 뭔지도 알아야 돼. 생은 생태계고. 외웠죠? 역중생. 자, 경이 뭐예요? 무슨 지구다? 경관. 경관이 좋잖아요. 경관이 좋아. 요거는 책하고 좀 거꾸로 외워보자고 그래서. 첫 글자 땁니다. 거꾸로. 자, 특시자. 특별히 경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쉬자. 특별히 좀 쉬자. 작년에 경관이 좋은 데 가서 특별히 좀 쉬고 오셨어요? 작년에 푹 쉬셨어? 안 쉬었어요? 그거 오래 쉬려고? 어쨌든 경관이 좋으면 뭐 하자? 특시자. 특이 뭐다? 특화경관, 특화경관 아까 여기 나왔잖아. 경융특 할 때. 시가 뭐예요? 시가지. 자가 뭐예요? 자연. 이 특시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외웠어요? 밑에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가 시자잖아. 그래서 경관지구와 방제지구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경관지구는 특시자고 방제지구는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마음만 먹으면 이걸 왜 못 외워? 취락지구는 자연이 있고 뭐가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고요. 집단 취락은 인위적으로 집단화 시킨 거예요. 다음에 개념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3월달 가서는 요 종류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목적 보는 거야.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는 거죠. 그럼 개발은 무슨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주거 기능 중심이면 주거개발진흥지구지. 주거기능 중심이면. 그 다음에 공업, 유통, 물류 중심이면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지. 산업유통.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면 관광휴양기능이지. 이 세 가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주산관, 무슨 관? 주산관. 근데 주산관 기능이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복합개발진흥지구. 근데 주산관 기능이 없을 수도 있죠. 주산관 기능 외의 기능이죠. 외의 기능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주산관 복특. 아시겠죠? 주산관 복특.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대통령으로 세분할 수 있죠? 5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시도대도시 조례죠. 조례 동그라미. 1번에 제목에 시도대도시 조례에 따른 세분 동그라미. 2번에 시도대도시의 조례에 따른 신설 동그라미. 자, 용도지구의 특징은 조례로 뭐를 할 수도 있다? 신설도 할 수 있다. 세분도 할 수 있죠. 세분하는 게 뭐예요? 경, 중, 트. 그거 기억하시는 거야. 자, 조례는 지자체법입니까? 우리 법령입니까? 지자체 조례죠. 그러니까 조례는 장관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지정해? 시도, 대도시, 시장. 결정권자 중에 장관이 빠졌잖아요. 시도,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공계획 조례로 이해하시죠? 밑줄,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경 동그라미. 괄호 안에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경관지구는 여기 보세요. 대통령으로도 세분되죠? 어떻게 세분됐어? 특시자 세분됐잖아. 그런데 필요하면 조례로 또 세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조례로 동시에 다시 세분되는 거야. 대통령령에도 쪼갰고 그걸로도 부족해. 그럼 조례로 또 쪼갠다고. 그게 경관지구야. 그래서 경관지구는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관지구는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특화경관지구 놓치면 안 돼요. 특화경관지구 세분을 포함한다. 중자 동그라미 이 축이 뭐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이 뭐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암기하세요. 우리 책 맨 밑에 나와 있잖아. 박스 밑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 경, 중, 특. 자, 조례로 신설하는 건 우리가 신설한다는 사실만 알지 다른 거 몰라도 돼. 물론 뭐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은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넘겨보세요. 이번에 용도지구 지정권자 지정 절차. 자, 지정권자 또 반복에 적어놨네. 지정권자 누구? 결정권자 국장시도 대도시죠. 무슨 절차? 관리개별 두 번 발음하면 잔소리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 나머지 쭉 보실 필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자, 지역은 행위자 몇 개 했었죠? 3개. 지구는 건축제한을 한다고 그랬죠? 건축제한. 자, 읽어보면 일단 읽어볼게요. 용도지구에서 괄호로 묶으세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괄호로 묶었죠. 앞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그걸 건축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제한. 그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돼 있죠. 외에는 또 괄호 묶어 봅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밑줄을 줘볼까? 좀 길긴 길다. 특광시군에 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놓고 조례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진도에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기억하고 갑시다. 아까 제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커피라는 용도지역에 넣는 뭐다? 설탕, 크림, 이게 용도지구였죠. 그러면 만약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건축제한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리면 대통령령으로 아까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 표가 21개 있다면 요걸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을 한 스푼 넣어라 법에 정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적인 개인적인 특성은 전부 무시하는 거죠. 커피 마실 때 설탕 한 스푼만 넣으라고 법에 정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그 성격상 법령에서 직접 행위를 제한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대부분 건축제한이 어디 나와 있어? 조례에 나와 있다고. 조례로. 일단 이번 진도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용도지구가 지정됐어. 그러면 건축제한은 뭘 봐야 돼? 조례 봐야 돼. 우리 국회법은 다 특광시군 단위로 하니까 특광시군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조례로 정한다는 건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고맙지, 공부 안 하니까. 용도지구 건축제한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하고도 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전부 조례로 정하면 좋은데 조례를 안 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 위법이나 다른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법령에 직접 정해놓은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조례가 아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직접 정해놓은 용도지구가 뭔가 그걸 공부하실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공부할 거야. 그걸 공부할 건데 우리 책에는 정리를 뭐 해놓지는 않았으니까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후에 중후반부에 공부하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용도지구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용도구역도 뭐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용도구역은 한 문제 정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시험에는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는 되겠지. 올해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용도구역의 종류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가자고. 종류에 밑줄 긋죠. 개도시 수위 밑줄 긋잖아. 1번이 뭐 개발제한구역, 2번이
도시자연보호구역, 3번이 시가와 조정구역, 4번이 수산자원보호구역, 5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5개가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지역 주거구역은 이번 진도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우리 5분 쉬었다가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